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훈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남기시는 댓글도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데요. 최재성 수석님, 지금 이 상황에서의 대선 흐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현재는 초초박빙. 초초박빙. 네. 예. 그리고 뭐 추세는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상당 정도 이렇게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다가 네. 이게 이제 좁혀진 거는 분명하니까 예. 추세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 윤석열 후보는 좀 정체돼 있는. 네. 그리고 여론조사 뭐 여러 가지 막 격차들이 많이 나는데 예. 쭉 보면은 공통점이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이제 상승을 했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일부 상승한 것이 보이나 하락한 것이 조금 더 많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초박빙을 갖고 온 추세가 되겠고요.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막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승패가 네. 다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니까 예. 초박빙 상황에서 냉정하게 좀 본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는 추가 상승에 여백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숙제이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네. 이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지층이 아직 다 결집을 안 했고 호남이 다 결집을 안 했고 네. 또 이대남을 선택했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사적 이제 여성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샤이 이재명이 실제로 있었고 응답하기 시작했고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네. 친목적 지지를 했는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제이면서 혹은 이제 위로되는 여백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권 교체를 다 후보 지지로 갖고 오지 못했는데 예. 거기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층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걸 못 갖고 온 게 과연 뭐냐. 결국은 인물선거, 비전선거에서 흡입을 못한 거다. 네. 이혜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이제 초박빙으로 선거가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그렇겠죠. 해요. 누구나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있겠죠.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도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고 답을 하신 분들이 네. 투표날 안 나와버리면 이게 다 소용이 그럴 수도 없는 있겠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특히 이제 저희 지지층들 중에서는 고령이 많으니까 네. 고령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이제 그 지지를 표로 네. 보여주셔야 이게 이제 열망을 이루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작전이 그거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진보 진영 세대를 모두 결집하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여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지지자로서 굉장히 강성 지지자였던 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덜 주고 있었던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결집할 수도 있고 결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집의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들이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앞서 나간다고 안심하고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니까 나 하나 뭐 괜히 코로나 무릅쓰고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라를 못 바꾼다. 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뭐 정책도 노선도 전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오히려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한테까지 단일화 제안을 하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를 이게 이제 들면
뭐 예를 들면 조원진 조원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하자고 예. 하는 것 자체가 네. 조원진 후보가 내세우는 출마의 변이 딱 두 개예요. 네. 탄핵 무효 그리고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종식이에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조원진 후보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지 네. 그 제안을 한다면 출마 이유가 딱 두 개인 그분의 그 출마 이유를 다 공감하시고 같이 하겠다는 뜻인지 기가 막힌 이런 어떻게 보면 야합이 아니냐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영 씨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데. 아, 이것도 네. 기가 막히고 네. 그럼 박근영 씨는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처리한 건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보다 오늘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단일화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김동연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맹비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견제를 했는데도 자기 견제가 안 먹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고성에 오갔다 그런 얘기까지 아주 네. 세세한 얘기를 다 까발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맹비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뭐 생각이 같아서 단일화 한다는 듯이 지금 네.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 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다급하긴 다급하구나. 아하. 근데 다급한 만큼 보수들도 네. 우리도 다급해져야지. 그걸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는 잘못하면 이 정권이 또 연장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많이 쓰시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체. 다만 그 앞에 붙는 게 좀 다르죠. 네, 어떤 말을 두 후보가 하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에서 더 나쁜 세상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 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야 두 후보가 어제 3.1절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 교체,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성 수석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내용이 없으면 조금 오버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 언어 조탁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정권 교체를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곧 정권 교체다. 그다음에 정치 개혁도 진짜 정치 개혁이 뭐냐라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내가 곧 정권 교체고 내가 되면 정치 개혁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다 이러니까 네. 결국은 자신과 정치 개혁을 등치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무내용이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용이 없는데 조금 오만하고 오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10%에서 15% 사이의 부동층, 네. 이 부동층의 표심이 이제 결국은 향배를 결정을 할 텐데 예. 부동층을 공략하는데 긍정적 언어로 공략을 해야 수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부정적 언어로는 안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 네. 정치개혁, 예. 연대, 또 정책 뭐 네. 이렇게 가고요.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확진자 음모론, 내가 대통령 되면 총리 안 시키려고, 아하.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 뭐 집에 갈 사람들이 뭐 정치 개혁 얘기한, 뭐 개헌 네.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언어기 때문에 예. 이 조금 이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 공략에 합리적 이성을 촉발해서 예. 득표를 해야 될 중도층 공략에 아하. 부정적 언어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리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이혜훈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중요하고 핵심이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통합 정부, 특히 이 통합이란 것에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치 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사법 입법이 아니 사법은 빼고 행정하고 입법이 다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좌절감을 주는 기득권 꾀기 같은 거 이런 우리 사회에 복잡하고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예. 지금 우리 저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는 그 정권 교체 중에 아주 일부를 얘기하시는 줄여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고 국민들이 더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슈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이 정권을 교체하기를 50%가 넘는 국민들이 여전히 원하고 계실까요? 55% 정도가. 그거는 왜냐하면 민생이 파탄나서 그렇거든요. 네. 먹고 살기 어려워졌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뭐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 이제 가장 이 문정권의 실패의 핵심인 부동산하고 세금 이거는 뭐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폭탄 맞아서 죽겠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을 2배나 올리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이 그냥 아예 물 건너 가버리고 네. 이 거의 전 국민이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일을 했던 국정 운영을 맡았던 행정부와 입법부 이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이죠. 여당. 180석. 예. 이걸 교체하자는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 명분이 없고 그게 안 먹히니까 갑자기 그거를 아주 그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정치는 행정과 입법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 아니에요. 이 작은 부분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전법이 과연 국민들한테 먹히겠냐. 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보시고 네. 내 삶을 바꾸려면 정권을 교체해야지 예. 정치만 교체 갖고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정치 문제 있는 정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의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중도층에게는 먹히지 않는 그런 부족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정권 교체야 당연히 뭐 야당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치 교체가 이혜원 의원님은 정권 교체보다 작은 부분 정치만의 교체 개혁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재정치 세력들이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도층을 포섭하려고 하는데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정치개혁 정당 연석회의를 열자 이런 제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첫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하면서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가 중대선거구제,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위성정당 금지,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청문회법을 개정하자. 네. 근데 이거 세 가지가 다 민주당의 완전 끝판왕이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이상 온 나라를 다 말아먹었던 그 패스트트랙 국면 생각하실 거예요. 완전히 예. 국회는 마비되고 좌우 양분돼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싸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패스트트랙 할 때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민주당이 계속 뭐라 그래요? 결사저지하면서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개파 정치가 부활할 거다. 파벌 정치가 부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선거 며칠 앞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아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는 네. 여태까지 왜 안 됐냐.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7다 불가 사유를 얘기를 했어요. 7대 불가 사유. 예. 뭐 음주운전, 뭐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탈세 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어긴 사람들을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33명입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때 3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었어요. 10명의 3배가 넘는 33명을 그렇게 임명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와가지고 청문회법을 고치겠다? 정말 속아 웃을 얘기죠. 아하. 너무 늦었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수정님? 우선은요,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국민들 중에는요, 지금 두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나 뭐 이런 분들이죠. 네. 묻지마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정권으로의 교체. 네.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로 되겠느냐. 그래서 묻지마 정권 교체보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내키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요 싸움인데요. 요거는 뭐 민주당이 하는 정치 개혁 노력이나 통합 노력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만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어요. 대선 사상에 선거 때 그런 걸 제시를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네. 그래서 정책 없죠. 정치 개혁 없죠. 오직 정권 교체하고 검사 윤석열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정권 교체고 내가 정치 개혁이라는 논리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정치 개혁 행위에 대해서는 다 지금 내가 되는 거 되고 난 다음에 방해하려고 다수당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법으로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반대하고 청문회법인데 중대선거구제는요 소선거구제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했고 이거 군사독재 시절에 설계한 거거든요. 그 네. 영호남 이제 대립구도에서 영남의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청문회법도 무슨 7대 뭐 이렇게 불가한 규정은 법으로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자체 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은 소위 사생활 부분과 정책 부분을 분리해서. 나눠서 예. 하고 이런 것을 골자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사실하고 좀 떨어진 말씀이다. 네네.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대통령 임기를 본인의 임기를 당선된다면 1년을 단축을 하고 변화시키고 개헌도 하겠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 또 국회의원 3선 같은 지역에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러한 이제 그 제안들 또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 다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 임기 스스로 되더라도 1년 단축하겠다는 것은 뭐 진작에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타 사항들도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뭐 네. 삼선 동일 지역구 삼선 금지도 마찬가지. 계속 나왔었죠. 예. 어떻습니까? 이혜원 의원님, 그 윤석열 후보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냥 본인의 당선만이 모든 해결책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왜냐하면 예. 이미 저희가 국힘이 이제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치개혁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최수성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시는데 제가 네.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정개특위에 계셨던 김종민 의원, 최인혜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 반대하는 워딩을 쏟아놓으면서 그때 이걸 가로막아서 이게 안 됐거든요. 네.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질 못했어요. 당시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 그거를 패스트트랙에 안 태웠다는 것 자체로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긴 한데 뭐라 그랬냐면 중대선거구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서 선거 비용이 막대하고 그렇게 되면 개파 정치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파벌 정치가 부활할 거다. 다 워딩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때 반대했던 건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네. 정치개혁 얘기가 지금 벌써 우리가 1시간 반송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그렇잖아. 중대선거구제, 뭐 네.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 청문회법,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임기 1년 잘라먹는 거, 뭐 예, 등등 결선 해가지고 투표제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다. 예. 결선 투표제만 해도 나를 네. 세도 모자라죠. 근데 이제 장외 유세를 하고 거리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지나가는데 유세를 하면 이걸 다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에 나온 저 네. 윤석열이 되는 게 정치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말 많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정권 교체를 하면 정치 개혁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 조금 정리하신다면 어떤 그게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분명히 국민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그 기준은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준하고 또 별개의 문제로 절차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는 거고 정치 선진화잖아요. 오히려 근데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의 규정을 국무총리급으로 일반 장관도 올리겠다 이겁니까? 아니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 아니죠? 현재 있는 예. 기준이라도 지키라는 거죠. 현재 기준 지금 시킵니다. 있는 예. 현재 있는 기준을 다 안 지키고 장관 33명을 그렇게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네. 이거는 완전
완전히 정치 개혁에 반하는 행위를 여태까지 5년 동안 하신 분들이 그건 이제 실천을 와가지고 하겠다? 예, 실천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또요. 네. 또 그리고 어떤, 이제 아까 네. 얘기한 중대선거구제에서 우리는 중대선거구제. 지금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기초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초 강력 국회의원 다 하자는 거죠. 예. 그거 다 하는 게 중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네.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나라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반영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하자는 거죠. 위성정당 금지는 어떻습니까? 위성 정당 금지도 하자는 거죠. 하자는 근데- 거고요. 네.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내용 갖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의지의 문제다. 누가 여태까지 예. 실행을 했냐, 실행을 안 했냐 그 문제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예. 제가 뭐 그저께 어디 언론사 토론에서 네. 조경태 의원이 나오셨어요. 예. 중대선거구제 반대거든요. 아, 조용필 의원이요. 그래서 그게 예. 이해운 의원님의 생각인지 네. 실제로 아니요. 전체의 당이. 생각인지 음흠. 그래서 네.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있죠. 민주당도 나는 뭐- 당론에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정치개혁의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당론이에요?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에이, 우리는 근데 그거를 그거는요.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네. 그때 소위 말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이제 반동적인 어떤 문제 제기로 그렇게 이제 아하. 했던 거고요. 예. 심지어는 의석수 줄이자는 것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죠. 하지도 예, 예. 못하면서. 네. 그래서 현재적 당론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나왔던 거든 새로운 거든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운 의원님의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당 대표 얘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후보가 전혀 못해서 짐이 국가고 짐이 정권 교체고 아이, 그렇게 짐이 정치 개혁이다라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치 개혁 아니 뭐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그걸 유세해서 했다 뭐 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중임제하고 1년 임기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얘기가 없잖아요. 네. 네? 윤석열 후보가 한 번이라도 그런 구체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힌 적은 그냥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통령 제가 되는데 알기로는 방해하려고 있는데. 저러는다라고 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당의 후보잖아요. 당에 아. 선출된 후보. 당이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전통과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네. 그 후보가 다 받는다는 것이 당에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죠. 정치 부분은 국민의힘의 네. 이제까지의 당론과 정책들, 공약들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그거는요.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면은 예. 윤석열 후보는 진짜 심각하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생각이 그러면 네. 국민들이 기존 정당 정치나 정치를 불신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네. 더 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식이 뭔지를 대통령 후보는 내놔야 되는 거고요. 네. 특히 국가 권력 체계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아주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동안 문제 없었고 새누리당 안이 맞다, 국민의힘 안이 아니 문제 맞다 없었다는 그러면은 게 아니죠. 문제가 그럼-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어떤 많은 정치 개혁 아젠다를 갖고 이게 있고 어떤 그걸 모순에 줄기차게 주장한 빠지냐면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게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진 아니, 민주당에 좋아요. 그건 막혀서 뭐 안 됐던 거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저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 안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국민의힘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 이미 부분은 바꾸지 당론이 있고 않겠다는 이미 것으로 했기 이해가 때문에 된다. 더 정치 알겠습니다. 개혁 할 거 없다는 논리. 네. 아, 왜 할 게 예. 없어요? 많이 할 게 정치 있다는 거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해운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한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노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But I'm ready.